예,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이규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논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서 공자는 동굴에서 태어나 대부에 이르기까지 학이라는 한 글자로 성장하고 세상을 바꾸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학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논어에는 학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문장이 한 50여 회 됩니다. 이 가운데 목적어가 분명한 문장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학이 시습지면 불역열호화라고 할 때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문이라고 목적어를 알 수 있는 것이 대략 한 4회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시를 배우는 경우가 한 2회 정도 나옵니다. 악을 배우는 경우가 1회, 독서라고 상정할 수 있는 경우가 1회, 그 다음에 기억하고 있는 것, 이런 지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한 문장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학이라는 것이 대략 시서, 예학과 유계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서, 예학과 유계라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문학이나 철학, 체육, 음악까지 아우르는 것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라는 것을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서 할 때 서가 기본적으로 역사이듯이 공자의 학문은 기본적으로 연임금 이래 하은주 3대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안연히 공자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라의 달력을 행하고 은나라의 수레를 타고 주나라의 관복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문화적인 의미가 아니라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공자의 생각은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제자들 역시 역사 혹은 문화의 전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당시에 공자학단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라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드리려고 창고를 지으려고 할 때 민자근은 인구관, 옛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저는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의 오랜 경험과 지식, 이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계승하려는 태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자학단의 학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자의 학에 대한 태도와 역사의식은 공자의 중요한 사상인 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자는 효를 매우 중시했는데, 효라는 것은 곰곰이 따지고 보면 기존에 앞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장자를 존중하는 태도죠. 공자는 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본다. 3년 동안 아버지의 정치적 방법을 바꾸지 않아야 효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통시대 왕이 죽었을 때 그 왕을 계승한 아들이 차기 왕이 되어서 정치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왕자일 때는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 왕자의 속마음을 보면 아버지의 정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따르려고 하는지 존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왕자가 후계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평상시 얼마나 선왕의 정치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선왕의 정치도 바꾸어야 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3년 동안 선왕의 정치를 바꾸지 않는 것, 이것을 공자는 효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에 한정하는 것은 단 3년이 아니라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신임하던 신하들을 모두 자르고 삼촌과 아재들을 모두 정계에서 내쫓아내는 행위, 이것은 공자로 봐서는 효가 아니라는 생각인데, 이것이 바로 앞시대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과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을 존중하는 태도이죠. 공자의 효 역시 공자의 학과 절대 무관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공자학단의 학예의식,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생각은 단순히 과거지상주의가 아니라 옛 문화관습을 존중하고 옛 사람들의 지혜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금 시대, 당대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고민을 집중하는 것이 공자학단의 목표였지, 단순한 복고주의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거를 존중하는 태도, 그 다음에 그 역사를 배우는 공자학단의 학풍은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물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장이 열왕조 뒤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공자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계승한 나라라면 아무리 열왕조가 지난 이후의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는 대략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말해서 미래를 말한 경우는 고대 문헌에서 잘 없는데, 바로 이 유가들은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유가들이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역사를, 과거의 오랜 전통을, 경험을, 그들의 지혜를 존중한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상고주의 전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장자입니다. 장자 역시 고대를 매우 갈망하고 그리워했습니다. 윤임금, 순임금 시대를 이상향의 시대로 생각하고, 그것이 사라진 오랜 뒤에까지 장자와 같은 사람들은 그 시대로 돌아가기를 열망했습니다. 이 장자와 같은 사람들이 공자와 약간 다른 경우는, 공자는 과거의 지혜를 빌려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 더 관심이 있었다면, 장자는 지금의 이 모순 시대를 벗어나서 과거로 회귀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장자의 책을 펴면 처음 나오는 글자가 유입니다. 소요유의 유죠. 학이라는 글자가 논어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면, 장자는 이 유라는 한 글자가 장자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는 바로 과거로의 회귀가 좌절된 그런 사람들의 사유와 상관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공간적으로 초월을 해서 지금 이 모순의 현실을 탈피해 보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붕새의 등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장자의 초월 사상과 소요유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붕새 등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 지상을 바라봅니다. 지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효용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쓸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선악과 미추,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가치가, 잣대가 무의미해집니다. 그 무의미해진 속에 바로 개개의 존재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이 되는 거죠.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공자의 이 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식체계와 관련해서 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인류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후대로 전수해가면서 축적해간 것이죠. 그런데 장자는 아까 말했듯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공간적으로 초월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유에서도 공자와 상당히 다른 유형의 사유를 보여줍니다. 공자가 학을 중시했다면 장자는 학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윤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황공이 독서를 하고 있을 때 술에 깎는 윤편이라는 목수가 제황공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임금이 읽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황공은 성인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윤편은 만약에 성인이 죽은 사람이라면 그 성인의 책은 찌꺼기라고 말했습니다. 공자가 학을 대하는 태도와는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것은 인간의 지식, 거기에는 관습,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뒤범벅이 된 인간의 지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 초월하고자 하는 것, 그 자유의지, 그것이 장자의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자는 공자의 학과 같은 생각에
대단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것이 인간이 가진 지식과 사유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적 사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측면에서 공자와 장자는 매우 상반된 사유를 하고 있지만 이런 사유들이 서로에게 긴장감을 주면서 서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학이라는 한 글자를 가지고 공자의 학이 무엇일까? 공자학단의 학이 무엇일까? 그 성격은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봄과 동시에 그것과 대별될 수 있는 장자의 유라는 사유를 가지고 와서 같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시 논어의 학이라는 글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논어의 학과 동시대의 순자, 장자, 묵자 등으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예학과 법을 연관시켜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